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 9월 29일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. 이제 지수 흐름 보실 텐데요. 오늘 종가상으로는 뭐 소폭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굉장히 좀 안 좋게 끝났습니다. 시장이 일단 전일 종가 대비해서 좀 갭으로 좀 떴는데 장중에 이제 700선까지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좀 강한 시세를 좀 보였다가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급격한 매도 시세로 종가가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좀 했어요. 요거를 일단 분봉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은 일단 오전장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. 지수가 시가를 좀 잘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한번 점심시간대쯤에서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좀 밀리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좀 1시 부근에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해서 최소한 시가 정도만 지지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2시가 되면서 완전히 매도세가 좀 폭발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근데 이 하락을 좀 보시면은 저도 이게 좀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 수급상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거의 매수 물량만 들어왔지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았어요. 오히려 개인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, 이거를 뭐 손절매 물량이다, 뭐, 해석하기가 좀 나름인데, 이제 2시 이후로 나오는 건 이제 스탁론 쪽에서 나오는 반대 매매인 경우가 좀 많긴 하거든요. 근데, 이때 미국 선물 지수가 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. 그거 보고서 개인이 매도했다? 저는 좀, 생각이 좀, 많아지게 되는 부분인데, 일단 미선물 빠지면서 지수가 급격하게 좀 밀렸고, 일단 개인들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그걸 이제 외국인 기관이 좀 받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오피셜로 나온 기사는 없고요. 다만 이제 푸틴이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. 뭐 이런 불안 심리가 있어서 지수가 밀렸다. 이게 좀 우세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장 마감 후에 아무리 뒤져봐도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미선물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좀 명확하게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일단 요 투매 물량은 개인들에 의한 매도였다. 이렇게밖에 좀 해석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미국장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미국 선물 지수는 1%대 하락 중에 있고요. 끝나고 나서 시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이 조점도 깨질 수 있다라는 거. 좀 음봉이 계속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지는 않거든요. 시장에서. 지금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차라리 개파락한 이후에 양봉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연저점이기 때문에 딱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지할 만한 자리는 없어요. 한참 뒤에 있는 차트상으로 뭐 저점은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저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밀린다라고 했을 땐 또 투매에서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. 다만 저는 뭐 항상 좀 이런 시기 때 이제 뭐 단순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락폭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긴 해요. 이런 식으로 하락폭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600포인트 정도까지는 두고 봐야 된다. 여기서 이제 지지 저항 자리 깨고 나서 얼마큼 밀렸는지 이 폭을 계산하는 편인데 이러면 딱 거의 600포인트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하락이 600포인트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.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를 이렇게 좀 대보면 거의 비슷해요. 이 지지 저항 자리 깨지고 나서 얼만큼 밀렸나 폭을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딱 600이거든요. 그래서 60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600에서는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담아볼 종목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저만의 노하우입니다. 이거는 그래서 이 지지 저항 차트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었던 매매라서 또 요거는 실제로 좀 오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자, 특징 테마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. 저도 좀 보면서 씁쓸하네요. 시장이 좀 돌아서야 되는데 쉽게 좀 돌아서진 않아서.
종목들 테마 보시면요, 예, 지금 채권 추심 관련주로는 SCI 평가 정보, 그리고 푸른저축은행, 메이슨 캐피탈, 그리고 고려신용 정보,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,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빚이 제대로 갚지 못한 분들, 이런 분들이 채권 추심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뭐 상승하는 거죠. 물론 질병 테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금리 인상에 따른 좀 피해를 보는 분들, 블랙 테마라고 하죠. 이런 걸로 좀 올랐는데 이런 이유로 올라가는 것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. 이런 테마로 상승하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들 썩 좋아하진 않는데, 종가상으로는 종가 이후로 시간 외로는 좀 밀렸거든요. 시간 외로 좀 밀렸고, 차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뭐 선호할 수 있는 종목은 고려신용 정보와 푸른저축은행, SCI 평가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수 밀렸을 때 해지 테마로 보실 수 있는데, 지수가 이제 반등을 했었을 때는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, 요거는 이제 뭐 미리 들어가시기보다는, 일단 당일날, 지수 흐름 빠질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바이오젠, 치매약 임상 3상에 대한 효능이 있다 해서 치매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어요. 그래서, 아침부터 피플바이오 바로, 상한가 좀 들어갔고요. 그리고 국전약품, 펩트론, 이렇게 있습니다.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샤페론, IPO가 있기 때문에, 그거 좀 관련주로도 엮이거든요. 그래서, 오랫동안 좀 박스권, 이런 저항 자리를 못 뚫고 있다가 오늘 좀 뚫어주면서 상승이 나왔고, 거래 대금도 2천억 넘게 좀 나와서, 이 종목은 좀 더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국전약품은 조금 더 보실 수 있는데, 지수가 오늘 대부분 오전장에 대부분 종목들이 다 상승이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자. 왜냐면 자금이 다 분산되거든요. 이 종목도 오르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다 오늘 아침에 3%에서 4% 정도는 상승이 좀 나왔어요. 거래 대금 없이 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올렸거든요. 그래서 관심 있게는 보고 있었는데 일단 뭐 요 종목으로 그냥 자금이 몰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했었을 때 이런 한 종목의 거래 대금이 크게 몰리지 않고 가다가 좀 많은 경우가 좀 있어서 일단 관망을 좀 했어요. 차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자리였고 재료나 뭐 이슈도 좀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해서 일단 관망을 좀 했어요. 근데 내일 시장이 좀 별로 안 좋다, 지수 흐름이 안 좋다 그랬을 때는 국전약품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펩트론도 있는데 역배열 종목이라서 이거는 그렇게 공략해볼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. 역배열 종목은 저는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우크라이나 핵전쟁 가능성 때문에 요오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대정화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은 방사능 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요오드다 해서 일단 시가적으로 밀리긴 했거든요. 대정화금이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뭐 여기서 들어간 자금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물려있던 세력들도 큰 손들도 어쨌든 끌어올려야 돼서 어느 정도 좀 양봉으로 크게 좀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어요. 위에 이제 저항대는 뭐 딱히 없는 상황이라서 관련주가 딱히 관련이 이거랑 뭐 호재가 아니더라도 올리는 경우는 있어요. 정치 관련주도 그렇고 이런 뭐 제약 쪽에서는 좀 그런 경우가 드물긴 한데 어쨌든 관련주로 엮였을 때 전혀 회사랑 관계 없더라도 아니면 이름이 비슷해서 올라간다든지 회사 이름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지분 관계가 엮여 있을 때 거의 지분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대정화금도 자리는 나쁘지 않다. 차트적으로 거래 대금도 들어왔고 뭐 저항대를 뚫어준 자리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은 보실 수 있는데 길게 대장주로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. 대장주는 대화제약이 대장주로 좀 올라왔고요. 그리고 한창산업 그리고 현대약품 대봉에스 이런 종목들인데 역배열 종목 이 두 종목 좀 제외하고 한창산업도 앞에 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올렸죠.
그래서 더 보실 수는 있는데 시간외로는 4% 정도 좀 밀렸습니다. 예. 요게 이제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불안심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수가 오히려 빠지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. 지금은 이제 시장 불안하기 때문에 안 좋은 테마들이, 블랙 테마들이 지수가 빠졌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조심하시고, 지수가 빠지면은 이쪽 테마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대화제약이나 한차산업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전쟁 테마 이쪽도 마찬가지예요. 북한이 좀 도발을 해서 방산주들이 좀 올라왔는데, 빅텍, 퍼스텍, 한일단조, 그리고 스페코, 이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19억, 스페코는 19억이에요. 19억으로 올렸고, 19억으로 이렇게 7%나 올렸다는 게 좀 의아해한데, 보시면 호가 물량이 거의 없거든요. 한 호가에 들어가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, 그러니까 시장의 대부분 종목들의 자금이 오늘 아침부터 다 퍼졌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았나, 이렇게 좀 보고요. 그래서 이쪽은 일단 관심은 그렇게 많이 두진 않습니다. 한일단조도 40억 정도로만 올렸어요. 퍼스텍 50억, 빅텍 120억, 130억 정도. 그나마 제일 많이 올린 게 이제 빅텍인데, 역별이기도 하고, 거래 대금도 적어서, 이쪽은 일단 관망. 그래서, 내일 만약에 지수 하락 시에는, 우크라이나 요오드 핵전쟁 관련해서 요오드 관련주랑 채권 추심 정도, 보실 수 있고, 일단, 치매약은, 이건 더 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도, 치매에 대한 내용은, 그렇게 썩, 많이 정보가 없어서 조금 뉴스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국전약품 정도 차트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 개별적으로 본다면 국전약품, 그리고 지수 밀렸을 때 대화제약이나 한삼산업, 그리고 이쪽은 근데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. 채권 주심 쪽은 계속 좋아하진 않아서 우크라이나랑 요거 국전약품 정도 내일 한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장이 좀, 생각만큼 반등이 좀 크지 않아서 저도, 5장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,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조금만 안 좋아도 크게 좀 밀리는 경우도 있어서, 일단 내일까지는, 그러니까, 금요일까지는 시장 좀 조심히 좀 지켜보시고요.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루 휴장하고, 화요일 날 시장이 좀 돌아서는 모습 나올지,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도 좀 기운이 안 나는데, 주말 동안 좀 쉬면서, 종목들 한번 다시 돌아보고, 다음 주에 시장이 돌아섰을 때 어떤 테마 쪽이 좀 강하게 갈지, 좀 찾아보고, 또 다음 주에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에, 또 오늘 모사지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